안녕하세요.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전해드리는 먼저봄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금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리를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면 내고 맡기면 받는 돈으로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나라 전체의 금리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결국 금리는 한 나라의 통화정책을 상징하는 단어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돈, 내 대출이자, 내가 투자하는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물가와 환율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리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곧 인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왜 인하를 하려는 건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미국은 왜 금리를 내리려 할까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부터 꾸준히 인상되어 현재는 약 4.2%에서 4.5% 사이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5.2%에서 5.5%보다는 내렸지만 그래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몇 년간 금리를 올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너무 많이 풀린 돈,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9%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연준은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후반부터 물가 상승률은 점차 안정되었고 최근에는 3%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경기가 식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지출은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 지표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물가가 아니라 경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건 균형입니다. 물가를 잡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금리.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2025년 9월이 유력하고 늦어도 연말쯤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9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유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공식 회의록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리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쯤 조심스럽게 조정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위원만이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기대와 데이터입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6월과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할 확률은 거의 100%에 달하고 반면 9월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연준은 9월쯤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연준 위원들과 월가의 발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FOMC 다수는 9월 인하를 선호한다라고 밝혔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관세나 인플레이션 흐름이 명확해진다면 9월에는 인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지표의 흐름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아직 연준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9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제2장,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그 여파는 단순히 미국 경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가깝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멀게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먼저 대한민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2.5% 미국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커지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있던 돈을 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 급등, 물가 상승,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리는 것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하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해외여행, 수입 제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가져올 직접적인 변화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도 함께 하락합니다. 특히 대출 이자가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유럽은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 충격 여파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들 국가들 역시 추가 인하 여지를 확보하게 되고 결국 글로벌 수요와 투자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로 피해를 본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에도 긍정적 신호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고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돈을 넣습니다.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싼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이 예금보단 투자를 선호하죠. 그래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소비자도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 성장주,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초저금리와 함께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는 이미 일부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처럼. 기대감으로 미리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주가는 실제 인하 시점에 오히려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로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은행, 보험 등 금융주는 오히려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물가 상황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리 인하니까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단선적인 시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4장,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은 금리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실물 기반 수익이 없어 돈이 몰리느냐, 빠지느냐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던 시기에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으로 비트코인은 1만 6천 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제 다시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에 돈이 풀리고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가 반복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ETF 승인, 기관투자 진입, 반감기 같은 중장기 호재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도 함께 존재합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중장기 흐름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금리 인하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세상의 자금 흐름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주식 투자자라면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섣부른 축격 매수는 피하고 조정 시점, 섹터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대출이 많은 가계라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유불리를 비교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맞춰 조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전략적 진입 시점일 수 있지만 총 투자 비중, 손절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기업, 자영업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짜고 금리 인하 이후의 소비 회복, 수요 증가에 맞춘 비즈니스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점, 정보를 알고 한 발 먼저 움직인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먼저 봄은 앞으로도 경제,
정치, 사회 이슈를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